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밑에는 다 딱 맞는데 위에는 지금 1cm가 넘네. 여기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오오오오. 안녕하십니까 집방TV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 언박싱 채널 오늘의 리뷰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아파트나 신규 아파트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신축 아파트 그 사전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와 그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는 사전 점검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도움을 주셨던 홈체크와 함께 오늘 구축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체크의 민주용 팀장님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점검업체 홈체크 점검팀장 민지용입니다. 아니, 저는 사전 점검이 신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구축도 해요? 사전 점검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구축 매수하실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저희가 단지 외부부터 내부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방안까지 오늘 좀 많은 꿀팁들을 전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구축 매수할 때도 이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구 들어가면서. 그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준비물.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부동산 통해서 집을 같이 보러 가잖아요. 네. 근데 집을 보러 갈 때 대부분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미리 좀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구독자님들 끝까지 보시고 같이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체크리스트 해야지 하나하나 꼼꼼히 할 수 있지.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보면은 놓치고 오니까. 딱 봐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럴 때는 뭘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입구 있잖아요. 문의 폭이랑 넓이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집에 있는 가전 이런 가구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옮길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이사 당일날 크기가 이제 좀 초과를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다리차를 좀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 예상과 다르게 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의 폭과 넓이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단으로 가전이나 가구가 반입이 어렵다면 위층으로 또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간과하기 쉽지만은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 현관인데 현관 들어갈 때 체크할 부분이 뭘까요? 이제 먼저 현관 바닥 타일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타일이 비어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들뜬 부분 여기 보면 틈새가 조금 많이 있어요. 이 단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자주 사용을 하게 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잠깐이라도 적재할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저희가 실리콘이나 것들 매지로 해가지고 조금 보수를 해주시면 나중에 좀 입주하시고 나서 관리하시기 좀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방음화, 그러니까 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흔들리거나 여기에 틈새가 좀 심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내부로 연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 이런 게 이제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가스켓들이 내구도가 조금 소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주하시고 나서 쉽게 갈아주시면 거주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방부터 우리 체크하는 거 보실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상판을 좀 중심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판을 보시면 지금 여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부를 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틈새가 있습니다. 이러면 썩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 안 들어가게 하잖아. 주로 이제 설거지를 하시거나 하실 때 물이 내부로 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시트지가 발라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목재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불어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수리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실리콘으로 아래 하부만 좀 차단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부장을 한번 보시면
하부장 같은 경우에 이 마감을 좀 봐주셔야 돼요. 배관 쪽의 마감 상태가 어떤지.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완전히 그냥 벽체랑 뚫려 있어요. 맞아요. 벽체가 원래 가까이. 막아져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축일수록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벌레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저희가 1층인 이제 조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점검한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쥐 유입이 있어가지고 사시는 분이 이제 애초에 하부장을 사용을 못 하셨어요. 좀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냥 했는데도 이거는 열었는데 냄새가 나요. 예. 네. 싱크대 냄새, 하수구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맞아. 네. 다음은 이제 샤시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샤시는 이제 우리 집의 에너지 효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샤시를 보실 때는 수직이 일정한지, 여기 보시면 수직이 일정한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샤시를 닫았을 때 밀폐가 완전히 되는지, 공기의 유입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밀폐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면 냉난 방식의 효율이 굉장히 저감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는 지금 딱 일자로 맞았죠. 근데 지금 맞네. 위를 한번 보실까요? 위에는 지금 1cm가 넘네. 간단하게 보수하는 법을 좀 안내를 드리자면 여기 홈이 있어요. 네.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돌리시면 이게 이제 차근차근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이 그냥 그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건조기 이제 모든 이제 가정들이 필수로 좀 쓰는 품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이사를 왔는데 사이즈가 안 나가지고 건조기를 세대 내부에 많아요.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게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재보는 거지. 네, 실측을 해가지고 여기 짱네요. 몇인지 그리고 뭐 기회가 높이. 된다면 층고까지 한번 재가지고 내가 뭐 세탁기나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단을 짤 거라면 그 단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좀 디테일한 체크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실 나왔는데 네. 거실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또 신기한 기계가 있는데 이게 뭐죠? 요거는 이제 레벨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아. 어떤 물체의 수평과 수직을 조금 측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장비입니다. 거실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바닥면의 단차를 한번 볼 거예요. 소파를 배치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바닥의 단차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 밑에 껴야 박스를 돼요. 껴서 맞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 사면을 측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좀 간이 측정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측정을 해서 1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어떠한 가구를 배치하셨을 때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만약에 이제 매수 후에 뭐 인테리어나 바닥재를 새로 시공하실 경우도 네.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미리 업체한테 좀 평활도 작업을 요청해서 미리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새로 시공하는 걸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베란다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게 천정을 좀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천정이랑 그리고 만약에 우수관이 있다면 네. 우수관 주변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천정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런 누수 흔적들이 있어요. 맞아요. 누수 흔적들이 있고 지금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아무리 새로 시공을 하시더라도 네. 내부에서 습기가 차거나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면 뜨지, 바로. 그렇죠. 이렇게 방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는 뭐 탄성 코트를 하면 된다. 요즘에 뭐 신축에 탄성 코트 이런 거 많이 네. 하시잖아요. 탄성 코트를 아무리 하시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결국엔, 똑같이. 또 떨어집니다. 구축일수록 이 샤시 주변, 그러니까 샤시도 단열 기능을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주변 벽의 단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관리나 그리고 제습기를 통해서 이제 습기를 많이 제거해 주시는 그런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환기를 잘 해야 돼요. 추워도 환기를 잘 해야 되고 지금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쓸어 있어요. 여기가 진짜 제일 심하네. 네, 지금 여기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흘러 있고 제가 뭐 거주하실 때 와본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타공 흔적을 보면은 시래기. 아마도 여기가 시래기 접지되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시래기를 내부에 배치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서큘레이트를 통해서 좀 환기를 많이 시켜주시는 게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도배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나요?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안에 그게 그대로 돼서 덧방해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이 집에 시공되어 있는 도배지가 합지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옛날 시공 방식이 합지는 이렇게 온면 시공 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면을 이렇게 벽에 다 붙여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즘 신축 가보시면 요즘은 이제 예, 맨 끝에만 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봉투 발음 시공이라고 하는데 신축도 물론 이런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띄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크로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습기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금방 찢어집니다. 네, 맞아요. 도배지가. 네. 네, 그래서 내구도 또한 굉장히 낮아지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구축 아파트, 최소 20년 이상 된 아파트일수록 이 외벽에 붙어 있는 단열재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겠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모서리 쪽에다가 가구나 붙박이장 배치하시는 거를 좀 지양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습기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장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네. 온도 차이가 오른쪽에 이제 온도 이제 그렇죠, 채취랑 그렇죠. 스케치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일반 벽이랑 모서리 부분이랑 차이가 와. 납니다. 찍고 오세요. 여기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가구를 넣으면 안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 장비를 통해서 굳이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구석재에다가 모서리 부분에다가 가구 배치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이건 진짜 좋은 팁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데잖아요,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욕실에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닥 타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까 네. 저희 현관 내부에서 했듯이 먼저 한번 두들겨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소리 다르다. 소리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예. 소리 다르다. 이건 압착이나 안쪽에 충진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금방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용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구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물이나 색깔 있는 거 통해서 한번 뿌려주시면 좋고 지금 여기는 근데 쉽게만 봐도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풍기를 아무리 풀 가동을 하더라도 물이 고여일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 여기만 이렇게 돼 있네. 색깔이 다르네. 세면대 하부에 보면 배관이 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랑 네. 바닥 하부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쪽에 이제 마감 상태를 굉장히 잘 봐주셔야 돼요. 공용 배관이랑 통하는 데다 보니까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나방팔이나 날파리들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한 5년 이상 된 아파트만 가더라도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벌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마감 처리해 주는 게 꼭 해줘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체크할 거 있나요? 이제 변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변기 같은 경우에는 변기가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서 고정이 안 된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백시멘트가 다 파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정이 안 되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내부에 고정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고정을 바깥에만 처리한다고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변기를 새로 시공하시거나 아니면 내부를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시고 좀 참고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에 더 크게 나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오늘 아파트 언박싱 보신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놀라무동산 놀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홈체크의 민지용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핫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언박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